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희망의 힘. 네,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제롬 그로프먼이라는 그 혈액학, 종양학 그 전문의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다 실화이고요. 이 의사가 경험을 통해서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을 발생을 시키는지 그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의사도 직접 자신이 경험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책을 내게 됐고, 또 희망이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기적적인 일을 발생하게 만드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러한 내용을 적은 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머릿말에 보면 자신이 왜 이 책을 썼는지,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서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희망과 낙관을 혼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앞으로 일이 잘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낙관이다. 하지만 희망은 낙관과 다르다. 희망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남의 말이나 눈을 현혹시키는 장밋빛 청사진에서 나오지 않는다. 낙관과 달리 희망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뿌리를 둔다. 네, 그리고 또 희망은 눈을 똑바로 뜨고 자신의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 그 현실을 뛰어넘을 용기를 준다. 의사가 무슨 약을 처방하든지 어떤 치료법을 쓰든지 이에 못지않게 환자들에게 중요한 건 바로 희망, 진실한 희망이다. 의사 생활을 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 개인적인 경험을 거치며 그런 다친 마음이 열렸다. 척추 수술을 잘못 받은 뒤 19년 동안 나는 계속 재발되는 통증과 장애의 미로 속을 헤맸다. 그러던 중 몇몇 우연한 사건을 겪으면서 출구를 발견했다. 인생을 되찾은 것만 같았다. 오직 희망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었음을 깨달았다. 다시 불붙은 희망은 내게 통념을 거스르는 힘겨운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할 용기와 끝까지 견뎌낼 탄력성을 주었다. 희망이 없었더라면 나는 영원히 고통의 감옥 속에 갇혀 지냈을 것이다. 희망이 한 일은 이렇듯 찾아온 기회를 잡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게끔 나를 격려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희망이 그토록 강력하고 분명한 영향력을 미친 대상은 내 마음뿐만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느꼈다. 내 속에 희망이 일기 시작하자 내 몸의 생리작용도 변하기 시작했다. 과학자인 나로서는 그러한 경험을 믿기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과연 희망이라는 감정이 실제로 병을 고치는데 어떤 작용을 하는지,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시작했다. 희망의 핵심 요소인 믿음과 기대는 뇌에서 엔도르핀과 엔케팔린이라는 물질을 분비시켜 모르핀과 비슷한 효과를 내게 함으로써 통증을 막아줄 수 있다. 때로는 호흡, 순환, 운동 기능 같은 가장 기본적인 신체 작용들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다시 말해 희망은 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매 단계를 지날 때마다 병의 호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연쇄 반응을 유도한다. 그 결과 우리는 정신과 육체 두 영역 모두에서 깊은 변화를 경험한다. 내 환자들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매일 희망을 찾는다. 이 희망 찾기는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찾은 희망, 그 희망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하려 한다. 네, 여기서 엔케팔린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엔도르핀은 많이 아실 거고요. 엔케팔린이라는 게
그 모르핀과 같은 신경 자극을 전달해주는 그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 환각 물질인데 이 물질이 뇌에서 이제 쾌락 중추를 자극하면서 기분 좋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모르핀은 그런 약품의 일종인데 강한 마취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통제나 마취제 역할을 하는 모르핀이 그거는 이제 중독성이 있어서 나중에는 모르핀을 계속 맞으면 그런 면역이 돼서 더 이상 약효가 듣지 않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거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엔케팔린이에요. 근데 이제 희망의 핵심 요소인 믿음과 기대에서 그런 엔도르핀과 엔케팔린이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선생님의 그 같은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위암에 걸리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분도 부인도 그렇고 두 분 다 의사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자신의 병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강행을 해요. 그래서 그 수술을 보고 다 우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위암이 다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살 확률이 6개월 정도 살 확률이 2%에서 3%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9개월 살 수 있는 게 1%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미 다 포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수술이 정말 몸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조지 의사라는 분이 그런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뭐든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수술도 강행을 했고 또 항암 치료도 방사선 치료도 받는데 그 방사선 치료가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방사선 치료 받다가 중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포기하는 분도 계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데 그 수술을 하고 7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하고 또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런 치료를 하면서 나중에 그 소견서에 그 담당의가 강범위적 계절하는 소견을 기록을 해요. 이것이 뭐냐면 조직의 상당 부분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화학 용어래요. 조직이 검은색을 띠고 조직이 검은색을 띠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로 소화관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궤전은 치료 후에 발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조직들이 많은 부분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해진 거죠. 그래서 동료 의사들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고통을 더 받아가서면서까지 그렇게 치료를 하는지. 어차피 이거는 결과가 딱 정해져 있는 건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담당 의사는 아니지만 그 동료 의사들이 다 걱정을 하고 다 포기를 한 상태였는데 이분이 13년을 더 사셨어요. 그러니까 제롬 그루프먼이 그 수술하고 치료를 하고 나서 이 조지 그 의사 선생님이 떠났어요. 다른 지역으로 떠났는데 그리고 나서도 계속 연명을 해서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서 이분을 찾아가요. 다시 13년 후에. 근데 그 전에 자신도 이분이 못 살 거라고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 속에는 고통스럽지 않게 살려달라는 거는 너무 염치 없으니까 고통스럽지 않게 잘 편안하게 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살고 계시잖아요. 10년을 넘게, 13년 동안을 넘게. 그래서 보는 것이 조금은 죄책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찾아갔어요, 이분은.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정말 기적적인 일이 생겨났는지 그 말을 들어요. 조지 선생의 얼굴은 차분하면서도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선생이 그렇든 나 역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그럼 선생님은 저를 비롯해 사실상 모든 의료진이 그 치료를 반대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알고 있었네. 선생은 심각한 표정으로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 예들에 대해 어떤 논쟁들이 오갈지 다 알고 있었네. 치료를 받아야 불필요한 고통만 더할 뿐이다. 나는 물론이고 식구들한테도 거기다가 뻔히 죽을 사람한테 왜 사회의 돈을 낭비하느냐. 선생의 두 눈이 가늘게 좁아들었다. 난 이런 말들에 동의하지 않네. 아프기 전에도 그랬어. 환자들 중에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신의 예후가 얼마나 나쁜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네. 앞으로 가망이 어떻다고 의사들이 정확히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애매하고 오해하기 쉬운 용어들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 나는 물론 내 병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지 내 권리였어. 설사 내가 잘 안 됐어도 사실 기대는 안 했네만 그래도 그때 나한테는 그 길밖에 없었네. 가슴 깊이 나는 정말 살고 싶었고 그러니 싸워야 했지. 그래야 스스로한테 나는 노력은 했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야 후회가 없지 않겠나? 진정한 자유인의 정신, 자기 운명의 결정자로서 스스로를 정면으로 내세우는 자의 정신이 여기 있었다. 이것은 생존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노라며 결심하고 벼터나갈 강인한 희망이었다. 적을 마주할 용기를 내고 싸움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을 끌어올릴 일은 그 자체가 하나의 승리였다. 조지 선생은 항복을 하더라도 스스로 정한 조건으로 스스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겠다는 사람이었다. 아, 나는 얼마나 우둔한 사람이었나.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한번 해보자고 결심했지. 조지 선생이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을 생각했네. 그분들은 위험천만하고 모든 게 불확실하기만 한 서부 여행을 떠난 개척자들이셨지. 다들 길에서 죽을 거라고 했네. 하지만 살아남았지. 또한 나는 신앙이 그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냐고 물었다. 시편 23편을 외웠지. 매번 치료를 받기 전에 받으면서 또 받고 난 뒤에도 그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직접적으로 내 고통을 전해왔는지 모르네. 그 시편 구절을 떠올리며 조지 선생이 어떻게 싸움을 끝까지 밀고 나갔는지가 더욱 분명해졌다. 믿음이 허락하는 용기와 평안을 과연 이 시편만큼 생생히 포착해내는 언어들이 또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 속에서 살겠습니다. 조지 선생은 또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선생은 연구를 위해 세계를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병리과장으로서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만난 다양한 신앙의 의사들과 과학자들과 친구가 되었다. 그들 기독교인, 유대교인, 힌두교인, 불교인, 이슬람교인 등 모두가 선생을 위해 기도했다. 네, 이분이 그런 생활을 여행을 같이 부인과 같이 하면서 과학자들을 만나고 그런 신앙인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면서 13년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이나 그런 기도, 열망, 그리고 살고자 하는 의욕들이 희망이 되어서 난 꼭 살 것이다는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이겨내면서 병과 싸운 거죠. 그런 과정에서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기는 죽을 걸 뻔히 알고 거기에 대해 포기를 했다라면 정말 6개월 살 수 있었을까요, 이분이? 6개월 아마 못 사셨을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 13년을 넘게 사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사람의 생각이 육체를 한다는 말이 여기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더라면 그런 고통 속에서 헤어나고 싶다면 앞으로 더 잘 되고 더 나아지고 그런 희망을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분이 직접 자신이 겪은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을 준비해서 읽어드릴게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